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매일 늘어만 가는 날들입니다. 자, 코스피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연이은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계속 좀 무거운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의 전문가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행이 되면서 외교적 이슈로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벌써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붐이다 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어로 수혜주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려줬었는데 네. 오늘 지금 도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고 상방으로 돌리는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고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크가 존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코스피도 0.41%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를 힘있게 뚫고 나가지 못하면은 되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밀리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방송할 때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밀릴 거는 미리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한 2050선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예상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 하락 자체는 크게 리스키한 부분은 아니다. 네. 최근에 2020선에서 4월, 5월 달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 2000 고점 4월 달에 한 2200이 넘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주고 한번 찍고 가야 될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코스닥이 지금 문제예요. 코스닥이 지금 거의 지금 라인이면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다시 코스피를 보여드리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제일 좋은 모습은 저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 2050선이면은 예전 2200선, 2020선에 비해서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은 혹은 아무리 늦어도 2020선 전저점에서는 지지가 돼준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인버스도 줄이고 그 다음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코스닥이 거의 이제 어쨌든 간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코스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린다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오거든요. 네.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데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650선이에요. 전에 이제 10월 달에 한번 깨졌던 자리고요. 네. 일단 12월, 1월 달에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예상 가능한 영역인데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코스닥의 시총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은 일단은 코스닥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 한미약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의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서 일단은 어제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 지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들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계속 많이 떨어졌던 코롱생명과학 오늘 조금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이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코스닥은 추가 하락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50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확률상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G20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확률상 제일 높은 자리는 내려갔다가 저점을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반등을 쌍바닥을 주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을 거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연속성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기 추세로 매매를 하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로 매매를 하기 힘들고 결국은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으로 매매하기 힘들고 추세를 결국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눌려줄 자리는 눌러주고 가야지 추세가 이제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피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코스닥이 좀 걱정이 돼요. 제약바이오를 제가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는 제일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대북주나 이런 좀 다음 섹터들이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이제까지 왔던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을 일단은 코스피보다 좀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닥 650선까지는 생각해야 되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접근하시는 게 낫긴 나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두 시장으로만 보면 그렇고 뭐 어제도 대북주 말씀드렸던 거는 아예 아니면은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과 코스닥, 코스피랑 아예 시장과 배타계에서 낮은 애들, 시장과 연관성이 낮은 애들로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제 일본하고의 불매 운동 때문에 네. 모나미가 우리나라 볼펜을 쓰겠다. 모나미가 이제 떡상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 찍고 오늘도 지금 16%대 가고 있어요. 못 갈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힘을 좀 많이 응축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못 갈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도 사실 아니었는데 일단은 가고 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면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매물대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아예 뜬금없는 이슈들 타는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가실 때 따라가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좀 기다리고 예측을 하다가 시세가 나오면 털고 나오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지금 시장 코스닥에서 적극적으로 놀긴 좀 힘든 시장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은 뭐 계속 한 넉 달째 똑같은 전략이지만 해지앤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지금 자리에서라도 자리가 돌아가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 한 2050선까지 열어놓고 제 생각에는 지금 2100선이 깨졌기 때문에 깨졌다 올랐다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면 뭐 일단은 근원적이라고 보지만 조금 더 내려왔다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내려왔다 갈 것 같고 일단 일본과의 분쟁도 작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산업이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미지는 조금은 있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050선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에 떨 거거든요. 네. 지금은 2100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자들도 뭐 별 문제 아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빠진 다음에 그대서 이제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거기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돌려주면은 거기서 좀 진입해볼 문제고 일본과 이제 뭐 글쎄요 지금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일본 거 쓸 사람들은 다 쓰고 또 그런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일본 운동은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 남들한테 강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도 비난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리고 단기적이라고 일단 제한적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에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응은 아예 지수하고 베타계속 낮은 시장 연관성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본다든지 오히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죠. 네.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주하고 인버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세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본인한테 맞는 걸로 골라서 시장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대북주 2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와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섹터별로 한 번씩 훑어드릴 생각인데 왜냐면은 뭐 금강산 관광이니 무슨 섹터니 뭐 무슨 분류니 하지만은 다들 그게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네. 한 번은 훑어보고 갈까 싶어서 왜 나중에 또 이제 올라간 다음에 문의가 오면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사지 않는 경우들도 사는 게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나기 전에 먼저 조금이라도 진입을 해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섹터들 얘기해야죠.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2탄을 하고 네. 한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한 다음 달이라도 뭐 한 3탄 4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진입을 해도 되는 자리 같아서 일단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섹터죠.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종목은 한 세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모든 종목 다 아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예를 들어서 100종목씩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포트에 본인 계좌에 한 5종목에서 10종목, 뭐 어떤 분들은 한두 종목으로 몰빵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 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신규 뭐 숨겨진 대북주 이런 거 찾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 잘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한때 로저스 형님 덕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아난티를 네. 일단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네. 현대 엘리베이 이제 현대 아산 때문에 대북 사업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대주인 현대 엘리하고 네. 영평 리조트는 옛날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상승을 줬는데 얘네들도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럼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실제로 수혜를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수혜 받은 종목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뭐가 된 게 없잖아요. 제일 눈앞에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뭐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일단 종목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가 된 다음에는 늦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한 3년, 뭐 5년 이렇게 시세를 끌고 왔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수익을 얻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애들은 못 가고 뭐 예를 들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만 해도 팩사백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한 1000% 넘게 움직였지만은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아직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재무제표는 시뻘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사실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게 반드시 실적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적과 연계되는 섹터의 주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주는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다. 발 빠른 놈들로 잘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아난티가 여러분들 제일 관심 갖는 종목이죠. 이제 대북주 대장주 하면 아난티 하면 대장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아난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난티는 예전에 상승 줄 때도 작년 12월부터 로저스 형님 때문에 상승을 줬는데 상승 줄 때는 세게 줬어요. 네. 상승 줄 때는 세게 줬는데 이 친구가 상승을 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 혼자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북주 대장이다 할 거면은 얘들 다른 섹터들까지 다 같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신라젠 셀트리온 한창 갈 때 네. 다른 군소 제약 바이오도 다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섹터 자체가 이제 물이 도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아난티 혼자 나홀로 질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난티를 대장주로 보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덩어리 좀 커졌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오히려 엉덩이가 무거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난티를 사실 1픽으로 뽑긴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진짜 수혜주. 진짜 만약에 사업이 재개되면 정말 수혜주는 사실은 현대 엘리베이죠. 전 종목 중에 사실 제일 1번으로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대 엘리베이고 네. 현대 아산 쪽이 일단은 북한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금강산 관광 관련된 섹터를 생각하신다면은 현대 엘리베이를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 뭐 좋은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가 너무 커요. 얘도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얘 같은 경우도 현대 엘리베이만 해도 시총이 2조 5천억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종목들 뭐 시총 뭐 2천억 뭐 1천억 이런 애들도 많은데 얘는 거기에 대해서 덩어리는 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1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으로 만약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를 1픽으로 꼽는데 네. 자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은 매수가는 88,000원 정도, 88,000원 정도에 들어가시면 수익을 올리기 쉽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이제 인디에프나 경농 같은 경우는 경농은 라인 나우, 인디에프는 밀리면 어제 장 후반에 밀렸는데 오늘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타점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밀리면은 매수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현대 엘리베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통일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시세를 주긴 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가벼운 종목 차라리 만약에 오늘 살 거면은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 7,000원대 내려오면 지금 8,000원이거든요. 네. 한 7,900 얼마, 뭐 7,800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진입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네. 제일 좋은 가격은 7,600원이에요. 7,600원에서 2차 매수가로 따지면 7,200원 정도인데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현대 엘리보다 용평 리조트가 좀 더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일단 가볍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 3개 아난티, 현대 엘리 그리고 용평 리조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뭐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한창도 있고 한데 네. 한 요 정도 3개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슈가 나왔을 때 뭘 사야 되지라고 그제서야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손정희 일본에서 오신 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맞아요. 뜨던데 네. 그제서야 검색하셔가지고 사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섹터별로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가지 종목 정도 아난티, 현대엘리, 용평 리조트 정도만 갖고 계시고 현재 만약에 현재 구간에 진입할 거면 7,000원대 지금 8,000원 정도니까 용평 리조트 7,900원 정도 선이면은 1차 매수를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매수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쌀 때 살 수 있는 구간은 지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6월 초 중순 때 추천드렸었던 그 구간이 제일 싼 구간이었고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싼 구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용평 리조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각하고 있고 대북주를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왜 대북주를 추천을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도 뉴스가 좀 오늘 지금 대북주가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 어제도 좀 뉴스가 있었죠. 네. 있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알렉 시즐리라는 그 평양대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갈 수가 없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제 유학도 가고 하나 봐요. 뭘 배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를 배우러 가는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평양대에서 유학 중이던. 네. 네. 근데 25일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어제 이제 풀려나서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네. 나는 괜찮다 얘기를 했지만 억류된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 사실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억류를 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민주주의를 설파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뭐 당 지도부에 대한 비리를 뭐 캔다든지 뭐가 있어서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오늘 조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주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아니 대북주는 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섹터 비료 하고 개성공단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보여드렸던 섹터는 금강산 관광 섹터 네. 일단 3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섹터를 또 보면은 철도 관련 섹터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관심 있는 오늘 말씀드릴 게 철도, 성전, 광물자원까지 2탄까지 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네. 좀 내용이 다양하네요. 다양하다기보다 네.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거 맨날 3탄, 4탄 할 수는 없잖아요. 3탄, 네. 4탄 할 수 없는데 특집까지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갔을 때 사야 돼요. 맞아요. 간 다음에 뽑아져 나온 다음에 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물리기 십상이고 본인 심리가 못 버텨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현재 시점 10%를 갔어요.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진입을 했어요. 네. 근데 장 막판에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10%에서 그대로 쭉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10% 갔다가 갑자기 한 3% 빼버려요. 아, 오늘이 아니구나라고 손절을 쳤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요. 이런 경우들이 수두를 빽빽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세를 안 줄 때보다 조금씩 진입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요즘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즘 그 미국의 태도도 스탠스도 좀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완전한 핵폐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얘기하다가 요즘 동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방송식 공기가 안 좋군요. 공기청정기를 한 2대 정도 갖다 놔야 되지 해놔할까요? 않을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련주를 네. 혹시 관심을 항상 갑자기요? 다음 주에는 공기청정기 관련주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와야 되지 괜찮을 것 않을까. 같아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이 핵폐기 모델 중에서 철도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리비아식 모델 얘기가 한참 처음에 이제 미국에 주장했던 게 이제 리비아식 모델로 핵폐기를 하겠다라는 모델을 주장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리비아가 이제 핵폐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라크 버전도 있고 파키스탄 버전도 있었는데 네.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카다피 시절에 리비아에서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싹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쵸. 싹 넘겨준 적이 있었고 지금 애초에 먼저 넘겨주고 거기에서 제재를 풀고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든 이런 코스로 가려고 하는 거였고 미국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 약속을 하고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전부 다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북한에 처음에 주장을 했던 시기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의 흐름들을 좀 보면은 일단 2003년에 네. 미국에 일단 핵 포기를 타진을 했어요. 영국을 통해 가지고 타진을 했고 2003년 네. 정도인데 그 다음에 완전 포기 2003년 말 정도에 했고 네, 앞에 실제로 자료화면이 나오고 자료가 있네요. 네. 실제로 2004년에는 AIA에서 리비아를 사찰했고 아직 이제 북한 사찰하고 있진 않죠. 네. 사찰을 했고 그다음에 핵 개발 장비 문서들을 이제 다 전달해주고 2005년 10월에 완전 프로그램 폐기를 했고 심지어 2006년 5월에는 대사관까지 설치를 했어요. 네. 국가 정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내전이 발생하고 카다피가 2011년에 반군에 의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반군에 손을 들어준 건 미국이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코스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 코스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정은희 형님은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양심이 없는 게 본인들이 이 코스로 가가지고 리비아에서 실제로 핵 폐기를 하고 핵 프로그램을 넘겨준 카다피 사망의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 안을 당사자한테 주면서 이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너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이제 유연한 자세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핵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옛날 파키스탄 인도 관련된 건데 이제 아예 다른 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NPT 이제 핵 금지 조약 자체를 아예 비가입을 했고 네. 북한은 이제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한 다음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건데 네.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인도하고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명분도 좀 있었죠. 명분도 있었고 우리를 자위를 하기 위해서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있었고 또 사실은 핵 폐기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되기도 했어요. 유야무야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은 이거 인도라는 나라도 사실은 네. 중국 못지않게 떠오르는 핫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눈 감아준 부분도 있지 않는가. 사실은 지금 파키스탄 제재를 안 받고 있거든요. 제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핵도 보유하고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북한은 꿈꾸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완전 핵 폐기에서 핵 동결까지 약간 밀려난 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측면에서는 좀 호재라고 보여져요. 특히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무기 개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오기도 했고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미국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고 또 핵 무기 관련해서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받기도 했고 이런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코스로 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미국에게 불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게. 정말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을 한 10발씩 100발씩 실어가지고 쐈어요. 과연 미국 땅에 한 발이라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의문점이 드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장거리 미사일 기술 자체가 걔들이 과연 미국까지 도달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완성했는가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한 100발 쏘면은 태평양 바다에 한 70발은 떨어질 것 같고 그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공해상에서 거의 다 떨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만큼의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게 맞는가, 혹은 반대로 개발해놓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 관련해서 자기들한테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중국 턱 밑에 미국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저희한테 제재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핵무기를 과연 중국 턱 밑에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불리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시장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IT 관련돼서 지금 뭐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측면에서 저희 시장 모멘텀은 결국은 진화적 리스크 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북주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쵸. 저는 좀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도 또 가져 나왔고요. 네네. 일단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는 좀 봐봤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철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볼까요? 관심이 있는 철도. 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 대하TI, 현대로템, 동아지질, 특수건설, 대우AL, 부산산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에코마이스터, 뭐 우리기술, 뭐 서항, 뭐 하이로코리아, 다원시스 기타 등등, 에코마이스터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유신도 있고 뭐 많은데, 제 생각에는 다 뭐 보실 거 없고, 네. 이제 제일 핫한 게 이제 대하TI, 그쵸. 현대로템, 그리고 특수건설, 대우AL 이렇게 이 정도 네 개거든요. 네 개인데, 네. 동아지질이 제가 옛날부터 히든 챔피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핫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지금 손대기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15,000원, 16,000원 구간이고, 지금 저희 유로포트에는 이미 수익이 50%가 넘어왔거든요. 오, 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하도 안 움직여서 동안 찌질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제 찌질을 탈피를 했죠. 찌질 탈피를 하고 지금 많이 58% 정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 한 7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동아지질 들어가기 너무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면 더 갈 거예요. 지금 제 유로 회원 포트에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빠지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고점에서 쌍봉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긴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1픽을 꼽으라면은 굳이 1픽을 꼽으면 저는 솔직히 동아지질 1픽, 옛날부터 1픽이었고 지금도 1픽이었고 히든 챔피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시작도 네. 좋고 한 종목인데, 얘는 M&A 이슈 때문에 떴거든요. M&A 이슈 때문에 떴는데 네. 대북 이슈가 있으면은 2배로 곱빼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들어가긴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루에 변동성이 심한 구간일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이고,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은 지금 자리 21선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차라리 들어가실 거면 좀 더 비싸게 들어가시더라도 21선 구간에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기 좀 어렵다. 하지만 저는 뭐 예전부터 1픽으로 꼽았던 게 동아지질이고, 네네. 현대로템을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쵸. 철도 관련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예전에 현대로템 차트인데, 예전에 올해 초에 사실 대북주들이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기도 했고, 작년 말부터 많이 추천드렸고, 네. 그 중에서 제일 세게 간 게 경농이나 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애들 세게 갔는데, 네. 사실은 그 로템이나 대하티아 이런 애들이 보시면 차트에서 얘네들은 철도주가 올해 못 갔어요. 올해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러지기만 했어요. 부러지기만 해서 이날 보면은 세게 부러졌잖아요. 부러지기만 하고 오히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랬네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관점이지만, 간 놈이 떠갈 것이냐, 안 간 놈이 이번에 갔을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철도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미국도 좀 태도가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이제 조금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 형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임기 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결과를 내려면 뭐 어쩔 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려면 뭔가 양보를 해야 돼요. 이게 질질 끌면서 지칠 때까지 하긴 좀 힘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협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철도주도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영프 형님이 계속 방송할 때마다 그 방송이나 인터뷰하거나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급하게 하지 않는다. 급하게 할 생각이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라는 말을 한 10번씩 하고 저는 이렇게 이번에도 판문점 회담을 보면서 정말 오바마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 말만 하면 오바마 정부 때는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랬지만 우리 정부 때는 이런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불쌍한 오바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다시 되돌려서 얘기해보면 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를 자주 얘기한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반대로. 급하다는 얘기예요. 결론 내겠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철도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가는 놈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현대 롯데는 사실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하TI가 차라리 대하TI가 나을 수도 있는데 대하TI가 일단 차트도 나쁘지 않고 갈 때는 가주는 놈이기 때문에 일단 1픽은 동아지질인데 네. 대하TI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수건설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대오에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오에일이 한번 잡혔다가 거래정지 당했다가 지금 풀려났잖아요. 그쵸. 거래정지 당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후에 변동성이 지금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변동성 심한 종목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오에일보다는 차라리 저는 부산산업을 이 픽으로 뽑고 싶어요. 동아지질 어차피 가버렸고 네네. 이 픽은 부산산업을 왜 이 픽으로 뽑나 하면은 일단은 자리 자체가 갈 때는 정말 놀 때는 심하게 놀 줄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도 있고 또 지금 자리 자체도 거의 다들 비슷한 자리인데 현재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기술적으로 매수 가능한 자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한 12만 5천 원쯤 되면은 지금 12만 7,500원인데 12만 5천 원쯤 되면은 한번 진입해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동아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숨겨진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숨겨진 건 아니고 얘도 이제 대놓고 대북주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서한기계공업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북주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선포인트가 있어야지 대북주입니다. 네. 선포인트 있는 종목인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계류예요. 사실 철도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공작기계 전문 회사고 네. 기어, 척, 실린더, 커플링 이런 공작기계들 만들고 있고 주요 부품은 이제 하천 기계 기공 이런 데와 함께 화천 기계 그룹으로 속하는 회사고 이런 회사인데 이제 공작기계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계류니까 그 당시에 한참 대북주 잘 갈 때 그냥 뭐 어디 늘 데도 없고 하니까 약간 철도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좀 엮여 있던 애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한번 세게 나온 자리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은 얘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시간은 좀 걸려도 슈팅이 나오면은 서한기계공업도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5,700원 자리인데 5,700원 정도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오늘 굳이 또 오늘 왜냐면 이제 제가 옛날처럼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들어갈 종목도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금강산에서는 용평에서 좀 빠지면은 들어가 볼만 하고 네. 오늘 이제 장 후반이라도 서한기계공업도 뭐 지금 자리면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철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동아지를 사기는 좀 힘드니까 네네. 그렇다고 부산산업은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고 지금은 따지면 이제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뭐 정통원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 자체가 좀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동아지질, 부산산업, 서한기계공업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금강산 관련주랑 철도 관련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를 중간에 한번 해드리자면 금강산 관련주 1픽은 현대 엘리베이, 2픽은 용평 리조트고요. 그다음에 철도 관련주는 1픽 동아지질, 2픽 부산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한기계공업이라는 네. 회사죠. 네, 그것까지 함께 좀 생각나서 살펴주셨어요.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 또 남은 거 송전 관련주랑 광물자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나중에 3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송전 관련주들도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픽은 섹터 1픽은 개성공단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방북 허가했던 방북 사장
즉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 상장단이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북한에서 이제 오케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이슈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는 이제 비료 관련 네, 쪽도 좀 네. 보고 있고 그다음 송전주들이 조금 많이 소외돼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한 서너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볼만한 게 세명전기하고 재룡전기하고 세명전기, 재룡전기, 뭐 이화전기 정도인데 네.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기 관련해서는 제일 그렇지만은 한국전력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이 차라리 한국전력은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자리가 내려와서 바닥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정도는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7월 초기도 하고 한 8월까지 보고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북 관련주는 아니지만 한국전력도 지금 사실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고 세명전기나 거의 자리가 비슷해요. 세명전기도 비슷하고 뭐 이화전기도 비슷하고 재룡전기도 비슷한데 세 종목 중에서는 사실 재룡전기가 제일 탄력이 좋아요. 그렇죠. 차트가 재룡전기고요. 한 번씩 다 탄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세명전기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운영력이 좋고 이화전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싸요. 네. 250원이에요. 250원이고 동전주 100원짜리 두 개 하고 50원짜리 하나면 되기 때문에 사시는데 전 동전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동전주 빼고 재룡전기, 세명전기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둘 중에서는 재룡전기를 1픽으로 뽑고 싶어요. 어쨌든 탄력이 제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재룡전기도 한번 갈 때는 또 여기 보시면은 갈 때는 정말 놀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옛날 4,4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네. 이까지는 여러분들 다 못 먹을 테고 이 정도까지만 봐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한 2배 이상 가격대로 갔기 때문에 네. 요 정도만 보셔도 한 재룡전기 정도 그 다음에 세명전기 정도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전 재룡전기가 좀 탄력이 좋기 때문에 걔를 먼저 1순위로 1픽으로 뽑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광물자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종목들이 디플렉스, 해인, 한국내화, 포스코, 엠텍 이 정도만 보시고 포스코, 엠텍은 제가 작년 12월에 추천을 실제로 방송에 드렸고 얘도 한 70%, 80% 정도 수익이 실제로 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노이 회담 직전에 다 빼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포스코, 엠텍을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자면 옛날에 제가 12월 달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12월 18일이었나 그랬었는데 이 자리네요. 완전 저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완전 저가에 말씀을 드렸고 안 가니 관심 없니 뭐 이렇게 안 가니 이러다가 슈팅 주니까 이만큼 줬던 종목이에요. 이만큼 줬던 종목이고 이 정도에서 다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매도를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에는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정도에 나가셨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만 쳐도 최소한 한 60%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60%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좀 담아놓으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네네. 사실은 대북주는 실적 보고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대북주는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발 빠른 놈들을 하는 거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티플렉스, 해인, 한국내와 포스코, 엠텍 이렇게 네 종류를 보면은 나중에 또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앵커님도 자세하게. 또 식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저 때문에 지금 빨리 하시는 저처럼 이제 건가요? 비축되어 있는 게 많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차트인데 줄 때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줄 때는 주는 애들이에요. 한국내화고요. 한국내화도 줄 때는 주는 친구고, 줄 때는 주는 친구고, 해인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업을 주는 친구고요. 네. 티플렉스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슈팅을 주는 친구들인데, 굳이 이제 두 종류 뽑으려면은 실적이 좋은, 어차피 같은 슈팅을 주면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들을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랑 한국내화 두 개를 픽을 하고 싶은데, 네. 한국내화는 신용이 많아요. 한국내화가 지금 신용이 8%가 넘어요. 8.29%고 좋네요. 포스코 엠텍이 지금 5.93%거든요.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 뽑으라면은 포스코 엠텍을 1픽으로 보고 한국내화를 2픽으로 봐요. 신용이 많으면 좀 가기 힘들어하고 네. 변동성이 세져요. 변동성이 세지기 때문에 특히 장 좋을 때 훅 받았다가 빠졌으니까 장 좋을 때 훅 올라가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포스코 엠텍 1픽으로 보고 한국내화 2픽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전 관련주 1픽은 재룡전기, 2픽은 세명전기, 그다음에 광물자원 관련주는 1픽은 포스코 엠텍, 2픽은 한국내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북주 2탄 준비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신 관계로 저요? 좀 네. 아주 비축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신 관계로 이제 점심을 드셔야 하니까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대북주 3탄도 곧 준비를 해주신다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계속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북주 3탄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랑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